네, 오늘 아침에 당정 협의를 마쳤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 과잉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정부와 여당은 뜻을 같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쌀 수급 균형 및 쌀값 안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타작물 벼 대신 타작물에 대한 재배를 통해서 쌀의 면적을 줄여나가고 또 이에 따르는 예산 등을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인 농업 발전과 농민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내일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나서 주시고 또 우리 당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민주당의 앞으로 진정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또 실질적인 이 소득 보장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더 협상을 하도록 이렇게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나서 주실 거고요. 또 여러 당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도 민주당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내일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전체회의에서 이제 통과를 시켜버리면 좀 이제 당 대응 방안 좀 어떻게 되는지. 당의 대응 방안은 지금 뭐 다수의 정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데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검수안박법이나 부동산 임대차 3법 같은 경우, 공수처법 같은 경우 이런 우리가 상당히 좋지 않은 선례를 많이 봤는데 이 양곡관리법도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국에서 농민들을 표를 의식해가지고 양곡관리법 비슷한 법을 만들었을 때 12년도에 12조 원, 13년도에 15조 원의 태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그 쿠데타가 일어났었던 원인 중에도 하나였었는데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법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 소농 같은 경우는 혜택이 전혀 없는 법이고 이게 쏠림 현상을 통해서 쌀의 생산량만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민주당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협의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은 근데 양곡관리법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하실 거고 이런 협의만으로 이게 추진이 방법이 될 수 있는 건지. 농민들께서 안정적인 쌀값을 보장한다 그러면야 환영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쌀 생산량이 늘어나면 시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연구 용역한 거에 의하면 쌀값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쌀 과잉의 문제는 일본도 30년 전부터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도가 나왔었을 때에 법을 통과됐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쌀값 하락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도 더 설명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계속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강행할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해서 만약에 결국 이 법이 결국 통과가 됐을 때 대통령한테 법권도 당에서 건의하실 것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상이 남아 있고요. 또 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랑 협의한다면은 그러면 좀 국민의힘에서 결승안 같은 것도 뭐 제시하고 그런 과정도 있을까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